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도 있다. 한 달만 기다려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조희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제가 교수님께 그냥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잘한 거고 잘못한 건 누구냐면 2심 판사가 잘못한 거죠. 예. 2심 판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1심에서 얘기했잖아요. 2심 때도 비판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이제 2심을 그 비판했는데 그 내용 자체를 갖다 그대로 뭡니까 3심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아하. 나는 3심에서 그냥 통과시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미묘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또 이렇게 또 선고일을 빨리 잡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확정시켜버리는 거 아닌가? 보수 법조인들까지 10명 중 8명은 상고기각 무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딱 얘기 들어보니까 바로 그게 기각 뭡니까 그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나 했는데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파기환송에 대해서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교수님은 파기환송을 예측을 하셨습니다. 아니야 파기환송 예측 안 했어요. 예측 못했습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할 거다. 왜냐면 대선도 앞두고 막 이러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파기환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1심 판결을 갖다 재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2심 판결 이상했던 거고 결국은 1심, 2심, 3심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스코어를 보게 되면 2대1이잖아요. 2대1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3심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했거든요. 전원합의체니까. 근데 거기서도 10대2예요. 10대이면 완벽하게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이거는 압도적인 승리고 거기에 이제 보수가 둘, 진보가 둘, 나머지 8분이 뭡니까 중도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몽땅 다 유죄로 딱 의견이 쏠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그 두 분 반대했던 그 두 분이 비판을 갖다 한 절반을 갖다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판결문의 절반 가량이 반대 의견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러니까 뚜렷한 그 배경들을 갖고 있더라고. 우리 법 연구회부터 무슨 법 연구회. 예.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배경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중요한가 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판결이 튀잖아. 튀는 데다가 그래서 오케이 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판결문의 절반 이상이 되는 수백 쪽입니다. 그걸 달았다라는 건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그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 대법관이었어?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러니까 판사들 사이에서 정적 판단에 자기 정적 견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있구나 그런 사람이. 그걸 느낀 겁니다. 2심 판사도 그렇고. 그리고 2심 판결이 굉장히 이상했잖아요. 일단은 사진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쩌고저쩌고 등등등등 얘기를 했는데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진 조작이 아니잖아요. 확대한 것에 불구하고 예. 그다음에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했는데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근데 그 말이 뭐가 잘못됐느냐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코노테이션과 디노테이션이 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8명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국힘에서 내놓은 사진은 그걸 갖다 4명이 찍은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이래놓고 사진을 조작해놓고서 내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랬거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 김문기랑 골프 친 적이 없네라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1심 판결이잖아요. 1심 판결에서 뭐냐면 그 맥락은 뭘로 봐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 그래야 장난을 안 치거든요. 그래서 디노테이션이라는 건 표면적인 의미고 그다음에 코노테이션이라는 건 함축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콘텍스트를 갖다 딱 배격하고 요것만 딱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때 스페인 여행 갈 때 그 작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보고 선물 사오지 마 그랬거든. 예. 무슨 뜻이에요? 사오라는 얘기죠. 사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만 딱 보고 선물 사오지 말라 그러는데 너 왜 선물 사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느냐. 이렇게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장난을 정치인들이 많이 하고 이재명이 고수를 쓰다가 딱 걸린 건데 그걸 갖다 법원이 딱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 장난을 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디노테이션, 코노테이션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낱말들을 갖다 막 이리저리 분해해놨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잘라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분해의 오류라 그래 논리학에서. 분해의 오류. 자, 물이 화학식이 뭐예요? 분자식이 H
H2O죠. 그렇죠. H2는 수소죠. 예. 수소 액체예요, 기체예요. 기체. 기체죠. O는 산소죠. 예. 산소는 액체예요, 기체예요. 기체. 야, 수소도 기체고 산소도 기체죠. 예. H2O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체지. 기체. 액체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분해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 그 논리학에 아주 논리학에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고전적인 네. 오류거든요. 그런 식의 판결문이 2심 판결문이라는 예. 겁니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빠꾸를 딱 돌려버린 거죠. 아하. 10대 2라고 하면 이건 압도적인 거거든요. 네. 10대 1이면 압도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잘 아는 친구 사이다. 그리고 10명 중에 12명 중에서 10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다. 완전히 성향대로 나누어졌고 이것은 5월 1일 선고를 내린 것은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그럼 민주당 정권에서 된 대법원 판사들은 그럼 다 뭡니까? 대법관들은 다 민주당 편이야? 그다음 다 민주당 편만 임명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형량이 이제 남았잖아요. 예, 양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몰고 갈 겁니다. 예. 몰고 갈 건데 왜냐하면 자기들 자기 변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딴 건 몰라도 12명이에요.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보수가 2명에서 3명 사이고 진보가 2이거든. 진보가 2이고 그리고 10대 2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누가 편향됐냐라는 거야. 객관적으로. 그쪽 사람들이 편향된 거라는 거지. 그게 상식적인 거잖아. 그다음에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2대 1이잖아. 그것만 봐도. 예.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그 판결 자체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네요. 한 말도 못하고 맨날 시기만 얘기하잖아요. 아하. 시기만 얘기하거든요. 아니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어느 부분에 어느 판단이 문제가 됐는지를 얘기하라고. 그 얘기를 아무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가 문제라면 진작 얘기를 하지. 사실 2심 판결도 상당히 빨리 나왔거든요. 그럼 그때도 시기를 문제 삼든지. 3심 판결도 일찍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처음부터 문제 삼든지. 무죄였다면 시기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였다. 네. 사법부가 대선 투표를 앞두고 사법 정의를 이뤄냈다.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왔다. 아니 이게 너무 늦은 겁니다. 원래 원칙대로는 몇 년 얼마 안에 해야 돼요? 633. 633이 또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걸 계속 늘렸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선거법의 취지가 뭐예요, 지금? 그 지난 선거에서 반칙 쓰는 사람 선거에 못 나오게 막겠다라는 게 그게 이 법이 보호하려는 법이기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난 법을 해서 이게 그런 반칙을 한 사람이 이번 선거에 아무 지장 없이 나와? 이러면 법을 뭐하러 만들어?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법 자체 존재 의미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전에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제까지 늦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였고 실질적으로 그 1심 판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일부러 늦췄거든요. 이거. 예. 이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문제인 거죠.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고 네. 형량이 남았는데 이거는 유죄는 확정됐습니다. 이미. 여기서 무죄로 갈 수는 없어요. 이제 양형이네요. 양형. 유죄인데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미만이냐. 그런데 네. 그 대법원 그 판결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판단, 선거, 민주주의 제도.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형량은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금형이 아니라 그때 1심 형량이 집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실형에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낮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선 무효형은 확실해요. 이건 그래서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선거가 대선 전에 나오느냐, 예. 뒤에 나오느냐, 그 차이는 있겠죠. 내 생각엔 대선 전에 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알고 찍어야 되거든, 최소한. 유권자들이 알고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 어떻게든 용서하겠다면 해라, 표로. 하지만 적어도 알고는 해라.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 15일 첫 재판이 있고 첫 재판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한 5일 뒤에 20일에 두 번째 재판이 있고 두 번째 재판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선고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양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내려줘야죠.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지금 서두르는 걸 보니까 딱 그거 좀 한번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못하려면 이 법을 뭐하러 만드느냐. 그다음에 실제로는 선거법을 갖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와가지고 비판할 게 아니라 평소에 비판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법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때 진작 만들었어야지. 냉중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이 걸리니까 법이 문제다? 이제 고쳐야 된다? 뭐 이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법이다라는 것은 보편적 적용을 위한 거지 자기들이 어떤 특수한 이익에 따라서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이거는 입법 활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민주당에서 두 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중지한다. 또 하나는 대법원의 대법관을 딱 숫자를 늘려서 대법관의 숫자를 늘린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법원 숫자의 증가. 또 형사재판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중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을 좀 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냐 헌법 제84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정설이 지금은 없어요. 학계에서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계속 다수설은 중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다수설도 없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다수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난번 홍준표가 지난번 대선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지난번 대선이죠 아마도 그때 나왔을 때 뭐였냐면은 그 정치자금법으로 걸렸잖아요. 예. 바깥 상자에다가 돈을 받았는지. 미터 500입니다. 그게 확정되면 그때 이제 그 문제가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뭐냐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계속 간다는 거. 그다음에 거기서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수설은 뭐였느냐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당선 무효다라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 다수설은 오히려 재판은 계속되는 거고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된다라는 게 현재로서 확인된 다수설은 그거다. 네. 하지만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뭐냐면은 입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민주당에서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 그걸로 인해서 그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뭡니까 막으려고 지금 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 유죄 판결 시에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사실 논란이 좀 있거든요. 확정이 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아마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대법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 사람 재판을 계속하겠다면 말릴 수 있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하게끔 강제할 수단도 없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대법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미룬다라고 하면 뭐 미루거나 아니면은 또 계속한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특히 문제가 될 때가 아마도 재판을 계속할 경우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아마도 이거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헌재까지 가는 거고라고 한다면 그 헌법재판소 구성에 그 난리를 쳤던 이유가 조금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정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뭐냐 대법원에서 간다라고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재판한다라고 한다면.